자, 그러면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도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조금 라이트한 얘기를 할까요? 네. 아, 맨날 미스터 마켓이 너무 심각한 얘기하고 뭐 중국 때리고 막 그랬더니 또 뭘 때리나 그랬는데 오늘은 약간 라이트한 얘기. 라면 얘기입니다. 회갑 맞는 한국라면. 환갑이구나. 환갑 맞는 한국라면. 연간 수출액 10억 달러 시대 열리나. 나 깜짝 놀란 거예요. 10억 달러면 지금 환율로 얼마죠? 1조 3천. 3천. 우리나라 전체 소매 라면 시장이 얼마나 정도 되나 봐요. 두 분은. 우리나라 국내 로컬. 라면 시장이요? 네. 소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한 50개씩 먹을 거니까 대충. 한 3조 되지 않을까요? 건프로. 저는 최근에 그거 좀 취재를 좀 해서 압니다 숫자를. 아,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2조 때, 2조 때. 2조? 네, 아, 우리나라 안에서 파는 게 2조인데 2조 5, 6천. 근데 수출이 수출이 1조 3천. 아, 그래요? 아, 근데 그래 깜짝 놀란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라면 엄청 먹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1인당 1등이죠. 조사를 해보니까 주에 이게 공식적인 조사예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라면 제품 구매 경험 있는 15세에서 65세 5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라면의 취식 빈도수는 주에 1.7회다 이거예요. 1.7에 네. 정프로님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림도 17회. 어림도 없지. 여기는 17회. 저는 한 달, 진짜 안 드셔. 1년에 한 3, 4회. 네. 아, 안 전 드시더라고요. 진짜 많이 안 먹어요. 전한 2번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1년에? 아니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오, 2번.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이네, 저 거의가. 아, 그러네요. 응? 네. 그래서 근데 일주일에 라면을 1.8회 이렇게 먹는 나라에서 내수 규모가 2조 원대인데 그 나라에서 파는 게 지금 1조 3천억을 판다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이게 본격적으로 열리는가 보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정도 딱 가면 트리거링 포인트가 있어서 그때부터 쫙 올라간다고. 예, 그렇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세계 라면 시장 올해 예상 규모가 얼마나 456억 불이에요. 50조, 한 60조 정도 돼요. 60조. 예, 예. 60조에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빼고 대충 한 1조 몇천억밖에 안 되니까 2% 미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입맛만 장악을 하면은 상방이 열려 있는 시장이라는 거지.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억 달러라는 게 와 엄청 컸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전 세계 라면 시장을 456억 달러로 봤을 때 이게 점유율 기준으로 2% 미만이라면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 통계가 유의미하려면은 네. 적어도 1% 이상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 거에서 증가율 이런 거 따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죠? 예. 근데 뭐 저기 보니까 야 라면 수출액 뭐 100억 원 달성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거는 0.02%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10조 예를 들면 1조가 예를 들면 2%가 안 되는 거니까 100억 원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증가율로 따지면 엄청난 거거든. 그래서 라면 시장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사실 작년부터 라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왜냐하면 외국 생활을 그래도 한 5, 6년 해본 입장에서는 라면이라는 게 얼마나 효용이 가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신라면이 그냥 낱개로 팔면 얼마예요? 950원. 그러니까 1,000원 미만이죠. 1,000원이었는데 50원 깎아주기로 했어요. 덕용으로 사면은 좀 더 싸게, 그죠? 네. 근데 박스로. 이제 모든 소비가 그렇잖아요. 라면 값이 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라면 값이 뭐 엄청 싸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항상 소비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그 가격과 효용이잖아요. 효용. 그리고 그게 라면을 제가 많이 안 먹어서 그렇지 라면 한 그릇 먹을 때 있잖아요. 예. 그 1,000원이라는 생각하면 기분이 더 좋아. 사실은 왜냐면 자주 안 먹으니까 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라면 산업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근데 올해가 우리나라에서 라면이 탄생한 지가 정확히 9월 15일 기준으로 오늘이네요. 9월 15일 기준으로 60주년입니다. 환갑이에요. 오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아, 오늘이 생일이에요? 오늘이 생일이라. 아, 그래서 내가 첫 출시에 오늘이? 그래서 1963년 9월 15일에 우리나라의 라면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요건 달아줘야 되겠다. 60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네. 그죠?
삼양식품 창업자죠. 노래라도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중이 명예 이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사실 꿀꿀이죽 시대라고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거 그냥 막 진짜 먹다 버린 거 잔반한 거 끓여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돼지 주는 거를 우리가 먹었단 말이죠. 우리 선배들이.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서 이제 딱 보니까 이 전중 회장이 정말 꿀꿀이죽을 타려고 줄을 서 있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의 묘조 식품이라는 데 가가지고 손수 라면 기술을 배워가지고 라면 기계를 일본에서 들여와가지고 9월 15일 날 처음으로 라면을 냈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60주년이니까 뭐 이런 정도. 요게 이제 처음 나오는 게 즉석국수라고 써 있어. 삼양라면 그죠? 아, 그죠? 국수구나. 그치? 오늘의 화제 국수. 우리의 식생활은 해결됐다. 삼양공업주식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63년도 저게 처음 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하다가 사실 저 때는 돼지야를 저렇게 썼구나. 어떻게 됐어요? 저기 원래 이제 도에 네. 애를 붙여야 되잖아요. 해결됐다 할 때는. 근데 이를 아 그러네. 그때 맞춤법이 좀 달랐나 보네. 달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하다가 이제 88년도 서울올림픽 그 시점부터 라면이 이제 컵라면 같은 것들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 아시면 육개장 사발면 이제 처음 나왔고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삼양라면이 이제 불닭볶음면 예. 그걸로 네. 이제 전 세계 대박이 매운맛 났죠. 애호가들을 완전 장악을 하면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라면 뭐 홍보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농심 지금 점유율 기준 국내 시장 점유율 기준을 농심 그 다음에 오뚜기 그 다음에 이제 삼양식품 팔도 이렇게 이제 4대 라면 업체인데 사실 점유율 차이는 꽤 많이 나요. 농심이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49.5%. 아직도 그렇게 차이나요? 네네. 오뚜기가 26.4%, 예. 삼양이 10.2% 정도고 국내 기준이에요. 팔도가 8점인데 이 팔도는 라면이라기보다 이제 팔도 비빔면이죠. 압도적으로. 풀무원 0.8, CJ 제일제당 0.5. 제가 왜 이 순위 이 점유율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라는 거죠. 경쟁이 치열하죠. 왜냐하면 CJ 제일제당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아, 라면시장. 네, 0.5%. 아 있어요? 뭐 있긴 있어요. 있어. 맞아. 네. 그다음에 풀무원도 이게 종합식품업체로서 상당한 신뢰감을 갖고 풀무원. 있잖아요. 뭐 두부라든지 뭐 다 맞아. 갖고 풀무원도 있는데. 하얀 포장지 그 남은 거 있어요. 그리고 한때 왜 이경규 씨가 꼬꼬면. 꼬꼬면을 한번 선풍했는데 그걸로 대박 난다 그랬는데 없죠 지금. 있나? 팔도인가? 팔도죠. 팔도. 네. 꼬면. 그러니까 라면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라면 하나를 가지고 스테디셀러를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라면이다, 진라면이다, 뭐 삼양라면이다 이런 브랜드와 그 제품, 그 스테디셀러를 만드는 게 그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한국의 라면에 대한 그 입맛의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까다로운 나라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라면을요 하나의 식사로서 하고 밥을 말아 먹고 반찬을 김치 깍두기 놓고 먹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네네. 라면 한 그릇 하더라도 아버님 라면 드릴 때 한 상 차리잖아. 이런 나라 별로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설득한 라면은 그 어떤 독특한 맛을 글로벌라이제이션 만약에 하면은 시장성이 굉장히 큰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팔도 도시락. 도시락. 네, 러시아를 꽉 잡아버리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도시락이 라면이죠. 그렇죠. 도시락 맛이 한 30개 됩니다 거기. 아 그래요? 네, 도시락 종류만 30개 돼요 거기.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수출 국가를 한번 봤는데 국가별 수출액이 많은 데가 중국이 22.2% 가장 크고 이게 2022년 기준이긴 합니다. 미국이 12%, 일본이 9.7, 대만이 4.7, 태국이 4.4, 필리핀 4.2.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1.7이거든요. 네. 예. 인도네시아가 엄청 먹어요. 그런데 라면? 이제 근데 여기가 허들이 있는 게 뭐냐 할랄 푸드로 해야 돼. 그렇죠.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인증받는. 근데 네, 그게 네. 이제 우리나라 돼지 육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닭육수를 써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중국, 미국, 일본, 대만 이렇게 다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만약에 이 라면이 굉장히 호조를 보인다면 부가가치는 훨씬 높아진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900 몇십 원이라는 게 75센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그렇죠. 소매가격. 예. 거긴 더 받습니다만은 예. 그 가격에 대한 그 저항감이 훨씬 덜한 라면에 대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라면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뭐 주식을 여러분 사실하는 말씀 아니고 다만 이제 이 라면 시장의 해외 시장 개척 이걸 보면서 아직은 그 1조 이상 되는 시장이 굉장히 초입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역시 품질이 중요한데 품질을 만드는 거는 그 내수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이다. 사활을 건 경쟁을 하잖아요. 마켓 쉐어를 가지고 예. 예를 들면 농심, 오뚜기, 삼양 이런 데들이 그죠? 그래서 경쟁을 통한 어떤 국제 경쟁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역시 뭐 K 컨텐츠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K 컨텐츠, K-팝 이런 거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업종이 이런 거 아닌가. 그렇죠. K푸드. 예.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SNS에서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 불닭볶음면이 이제 대중화된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사실 SNS라는 게 일종의 컨텐츠 문화 이런 거하고 접목이 돼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라면 먹방이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도 라면을 보면서 이런 형태의 내부의 어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국제화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좀 더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기복은 있을 것 같아요. 뭐 국제 시장에서 그러나 이렇게 규모 있는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 국내 라면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고 사실 비즈니스라는 측면에서도 뭐 한때 뭐 이 라면이 건강에 좋지 않다 뭐 또 유지 사태도 있고 막 그렇게 겪었었잖아요. 근데 예.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후생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86 아시안 게임 때 임춘혜 선수 아, 밥보다 라면을 더 먹었어요. 그게 제일 억울한 기사라고 하죠. 왜? 그거 못 보셨구나. 네. 임준태 선수가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닌데.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라면도 먹고 했는데 자기 그렇게 막 뭐 힘들게 살진 않았다. 찢어지도록 가난한 거 아닌데 만나는 사람마다 라면 얘기를 30년째 듣고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힘들다고. 임춘혜 선수. 모시고 싶네요. 지난번에 어떤 선수가 라면 얘기해갖고 그 라면 막 박스로 보냈다가 욕 엄청 먹은 적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임준태 선수. 근데 라면이 일단 네. 이제 구휼식품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라면도 이제 프리미엄 라면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기호식품 혹은 필수 어떤 식품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거고 해외 시장에서 네. 60년 한가을 만에 한국 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화이팅 해주시고 한 3, 4년 이후에 10억 달러가 아니라 100억 불 수출을 한번 좋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축하드리면서 네.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라면에 난 이거 넣으면 진짜 맛있다는 비법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나만의 비법? 뭐 대파를 뭐 기름에 볶아서 넣는다. 솔직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으시고 그냥 오리지널로 드시고. 우리 권 기자님도 없으시고. 제가 최근에 라면 취재했는데 네. 그럼 멱살 잡힌대요. 그 동네에서는. 그렇습니까?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 맛을 내려고 그 수많은 노력을 거쳤는데 거기다가 왜 딴 걸 뭘 더 집어넣냐. 넣냐? 요즘 저는 개인적인 계란도 안 넣어요. 계란도 안 넣으시고. 계란도 안 넣어요. 저는 요즘 그걸 넣는데 아주 건강한 맛이 납니다. 들몰 길가 홍삼이라고 요거를 한 스푼 넣어보시면 라면 맛이 야, 청량해집니다. 그거 들몰 빌드업하고 계신지 몰랐네. 들몰 길가. 요거 이제 50분께 우리가 무료로 드리고 그랬죠. 어제 말 실수 한 번 하는 바람에 말 실수라니 무슨 소리야? 나 원래 마음이 있었어. 들몰 홍삼 하나 드려야 되나요? 네. 우리 권 팀장님도 하나 드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홍삼 6년근 홍삼의 뿌리만 딱 즙을 짜갖고 어떤 거는 그냥 인색하게 쪽배나 먹으면 싼데 이거는 쭉 먹어도 좀 남어. 그리고 막 어떤 홍삼들 보면 막 너무 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건강한 맛.
들몰 홍삼 여러분 꼭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고요. 요거 저희가 또 50세트 여러분들 네. 쏘기로 한 거 그건 쏩니다. 네. 저희 3프로TV 우리 채널에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그 네. 신청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커뮤니티 탭을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라면 진라면에 한 방울씩만 드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인삼라면 됩니다. 들몰 홍삼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예, 저는 퇴근길에 네. 6시에 뉴스룸으로 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주호 기자와 예, 예. 6시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